누구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저기 보니까 뭐 동인형하고 에이즈 모임한 기록이 있던데, 그래서 그때는 저는 그러니까 좌파 운동 전체 쪽에서 이렇게 소수자 운동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구좌파인 분들하고도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소수자 운동 중에서 제일 받아들이기 힘든 게 성노동자 운동과 성소수자 운동입니다. 이상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자들한 거를 잘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노동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다른데 일반적인 평화운동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의 경우도. 그래서 하여튼 근데 저는 이제 어차피 커밍아웃을 한다고 해도 저는 욕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성이라는 게 어쨌든 욕망을 얘기할 때 가장 우선적인 건 아니지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와 관련된 것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기존의 운동권에서는 상당히 받아들이기 힘들고 하더라도 성노동자운동 권리 지지 모임 했는데 사실은 지지가 거의 아마 없지 않을까. 그리고 지지를 했다가는 너 그럼 성노동 성 사러 가려고 한 거 아니야, 이런 혐의들을 항상 해주고 있어서 저도 사실은 이제 커밍아웃을 하는 경우인데, 사실 성소수자들보다 성노동자들이 더 커밍아웃하기가 힘듭니다. 솔직히 그만큼 한꺼풀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좀 도발을 하자면 저는 일단 성노동이라고 붙였는데, 적어도 제가 예전부터 이 성매매 여성들을 생각할 때 세상 노동 중에서 인간을 이렇게 즐겁게 해주는 가장 전형적인 노동인데 왜 이걸 이렇게 사람들이 비난할까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보아왔는데, 사람들이 막 이렇게 도덕적으로 비난을 하지만 뒤돌아서서는 또 그쪽으로 향합니다. 그러니까 이 군대에서 아주 여성적으로 예쁜 사람들이 들어오면 훈련하면서 막 욕을 해야 됩니다. 기집애니 홍목이 이러면서 그중 반만 되면 먼저 끌어가는 데로 됩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노동 문제를 가지고 접근하는 건 절대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두 가지 측면을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이 지지에서 하시는 걸 절대적으로 지지를 합니다. 다만 저는 전체적으로 왜 문화정치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이제 좀 한계가 있으셨나 이런 생각을 하고, 노동자라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사람들의 노동 자체에 대해서 접근하는 게 필요한데 그게 사실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 분들은 대체로 어떤 문화적인 걸 가지고 이렇게 지지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정말 노동정치가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전통적인 입장에서 성노동자라고 볼 때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성노동자이면서 또 성소수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탈성명의 얘기도 계속 나오지만 소수자를 정말 비소수자로 만들 수 있다. 성소수자를 이성애자로 만들 수 있다. 저는 안 된다고 보는데, 그런 점에서 어떤 유입 배경이든 아니면 탈성명매가 가능하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탈성매매도 하나의 통로로서, 그러니까 성매매 여성 당사자들이 탈성매매를 하고 싶은 데는 할 수 있는 통로가 있어야 된다는 의미에서는 하나의 선택지가 있어야 되지만, 이 근절주의자들처럼 모든 사람이 탈성매매의 과정으로 이렇게 진입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설립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 노동자의 측면과 소수자의 측면 양쪽을 동시에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편으로는 성노동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정말 노동에 대해서 더 파고들어가. 이 사람들이 여기서 지지 모임만 당연히 좋은 거지만 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과연 성노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실은 그 사람들의 수기나 여기에 나오는데 그 부분을 읽기가 좀 힘들게 잘 안 나옵니다. 아니면 약간 과장된 에피소드식으로 나오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그런 걸 연구해 놓은 걸 보면 얘는 성노동자가 하루에 10몇 명을 받았다, 이런 수치들이 쭉 나오고, 재미있는 것들은 일주일에 이렇게 수십 번을 했는데 그 중에 자신이 뭔가 쾌락을 느끼면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수치가
보통 평균 사람들하고 비슷합니다. 이제 그런 측면. 그래서 과연 이게 성노동이지만 즐거운 노동이 될 수 있는가? 또는 정말 지금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이게 하기 싫은 노동을 돈 때문에 얻지 않는가? 이런 문제예요. 결론으로는 사실 저는 성노동자에게 정말 그 욕망이라는 문제를 한번 제기를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아직은 가기가 조금 쑥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발표, 박홍선 발표 중에 우리 페이지에 보면 3페이지에 이렇게 큰 문자를 뒤에 거기 서울이라고 해놓고 불안기억해주고 그러면 순전 경상권이 어떻게 되고 거기 그림 표시하니까요. 그 다음 하네. 여기 셋. 거기다가 저는 욕망이라고 써놨으면 좋겠어요. 그러시네. 그래서 그러니까 지지 쪽에서 성노동을 얘기하면서도 이 흔히 사람들이 불결하다고 얘기하면서 접근이 안 돼요. 또는 이게 누구나 걸려들었으면 욕망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자꾸 이렇게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 너무 지지들이 많지 않은가, 지지 모임에. 그 당사자들로서 가장 그 처참한 그 노동 현장에서 그걸 겪은 사람들의 경우에 좀 다르게 얘기할 수 있지 않아요. 이거는 제가 이제 왜 그런 생각을 한다면 성소수자 쪽에 접근해보면 성소수자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의외로. 연애도 잘 안 하고. 그런데 그 세계의 현실에서는 밑에서는 온갖 일들이 아주 번창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번창하는 일에 대해서 상당히 거리를 두고 이렇게 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운동을 하고 많이 알려지고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건 좋은데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러고 싶은 욕망 가지고 부족한 거에서 좀 아니다 싶어요. 왜냐하면 만나서 막 얘기를 하려고 가지 말아야 되는 거 어제 또 사우나에 가서 이쪽은 그러고 있어요. 가지 말아야 된다고 하면서 술만 먹으면 또 가요. 그래서 오히려 같은 성노동 문제도 좀 도발을 하자면 왜 남자들이 결혼했는지 한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성노동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부인하고는 막 괴롭게 섹스를 하면서 성노동자를 찾아가면 왜 그렇게 즐겁게 섹스를 하는지 이런 거 질문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도 돈을 내주고 그런 걸 연구해서 정말 욕망관계를 둘러싸고 사람들이 어떻게 이거를 만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앞으로 지금은 하기가 제가 이런 발언하면서도 약간 미래 10년 뒤에는 분명히 이런 연구가 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런 거 이전에 성노동 과정과 그런 객관적인 그 과정 연수도 먼저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성노동자들이 집창촌처럼 이렇게 집결되지 않고 지금 다 분산되게 됩니다. 왜? 이 집창촌은 사실은 제한을 들었는데 10%도 잘 안 나간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집창촌이, 근데 재미는 집창촌이 있으면 그 집창촌에는 사실은 겉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젊고 예쁜 사람들만 유리가 되어 있고 또 한참 이렇게 시간이 지난 사람들은 뒤쪽으로 특징을 하고 개별적으로 한다거나 자영을 하거나 이게 층화가 굉장히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느 세계에 가봐도 드러난 게 있으면 항상 그 주인을 둘러싸고 다른 것들이 있어서 그게 하나의 커뮤니티면서 큰 그룹을 이루고 있는데 지금 이 성폭행이라는 것이 집창촌의 그 앞에 드러난 쪽에 이제 집중하게 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제 시기가 지나면서 그런 형태가 아닌 새로운 형태로 등장하면서 이 성노동이라는 게 자신의 전업적인 직업이 아니라 파트타임으로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고 사회 전체적으로 흩어져서 이렇게 도대체 이 불가능을 하고 파악을 해내기가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이제 잘난 척하면서 얘기하는 뭐 비물질적 노동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성노동이야말로 정말 이게 서비스 노동이고 생산된 게 구체적인 생산물을 갖지 않기 때문에 이게 그 상황에서 이렇게 소비되고 향유되면서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여기저기서 이렇게 분산되어서 나타나고 있고 이게 금지주의와 처벌이 들어갈수록 훨씬 더 발전되고 특히 이게 산업적으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자본가들이 여기에 이제 파고들면서 색다른 형태로 변신시켜 나가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예를 드는 게 저는 이제 충무로에 그렇게 다양한 형태로
그러니까 이 영화 이런 데 관련된 이미지 산업을 하는 다양한 사람들을 정말 노조로 묶을 수 없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은 전형적으로 다른 형식으로 맡겨 있고, 어떤 배우는 3년, 10년을 훈련을 한 다음에 2시간 출연해서 돈이 많은 식으로 한단 말이죠.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노조로 조직될 수가 없는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성노동자들이 노동 측면에서 정말 어떤 식으로 포괄되고 조직되어야 되는가를 생각할 때, 지금의 집창촌과는 전혀 다른 어떤 형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 사실 후 형식이라고 합니다. 곧 없어질 것이고, 한터든, 윤석열은 없어졌다고 하지만, 왜냐면 거기 이제 가시적인 성노동자들은 사실은 없을 겁니다. 성노동자들은 집합적으로는 안 보이는데, 분산돼서 더 늘어나고, 가끔 처벌 대상으로만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성노동에 대한 연구가 빨리 유동적인 성노동자들에 대한 탐색으로 가면서 이 사람들이 지지해 줄 수 있는 쪽으로 좀 더 가는 게 필요하다라는 노동의 측면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수자의 측면인데, 소수자의 측면은 항상 이제 표준화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나 표준화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표준화시키려고 하는 자세, 이게 항상 문제가 되겠죠. 그거의 가장 기본적인 방식은 이제 탈성매매라는 발사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러면 이제 제가 성매매 여성에 대한 얘기를 하면, 너 그러면 네 동생이 성매매를 한다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식으로 아주 사악한 질문을 해서 저에게 말을 못하게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택지로서의 탈성매매는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탈성매매를 하고 싶은 사람들의 경우에 그거를 밟아가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보조나 지원이라든지 절차들을 만들어 놓는 거. 그래서 그걸 선택지로서 할 수 있는데, 이 성노동자에 딱 가가지고 너 성노동으로 만들어놨죠. 탈성매매 해라. 라고 말할 권리가 과연 누구에게 있는지는 사회 전체가 이 여성주의 운동이 강화되면서 성폭력과 이런 거를 문제 삼으면서 이게 성매매를 성폭력의 측면에서 주로 다루면서 금지를 시켰지만, 사실 이제 학업을 바뀌어보니까 그런 노동의 측면이 있고, 또 제가 이렇게 말했을 때는 이 사람들이 갖는 또 다른 욕망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성매매 여성들의 여러 기록들을 보면서 이제 뭔가 이 성폭력을 당해서 자기를 이렇게 비하하면서 성매매 공간에 들어갔다라는 얘기가 전에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런 스토리는 이제는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고, 이게 되게 물어보면 어떻게 성매매 쪽에 들어가게 되느냐를 요즘 사람들을 물어보면, 인신매매나 누구의 강요가 아니라 친구 따라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가족과 학교와 또 우리가 보통 사회화시킨다고 하는 제도들로부터 벗어났을 때 젊은 어린 여성들이 갈 수 있는 통로, 생계를 하면서 거주할 공간 자체가 쉼터 아니면 성매매입니다. 아직도 한 번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이 성매매성, 즉 성노동자들이 과연 빠져나오게 할 수 있는 걸 대상으로 그렇게 볼 수 있는가.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소수자라는 측면을 분명히 가지고 있을 거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가지고 고유한 욕망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정말 나는 쉽게 벌기 위해서 갔다라는 측면이 아니라, 나는 정말 더 많은 남자들을 내가 섹스하고 싶어서 갔다라는 그런 여성이 정말 있을 거고, 그게 그 얘기가 돼야 된다는 거죠. 왜 더 쉽게 돈을 버는 것만 얘기만 되느냐라는 거죠. 그랬을 때는 이 사람들을 이 표준사회로 나오라라고 할 수 없는 어떤 고유한,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어떤 커뮤니티를 이렇게 보호해주고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다시 말하면 성소수자들도 이 사람들이 이성애자들과 마구 사회에서 이렇게 섞일 수는 없지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유하는 종로라든지 어떤 커뮤니티들이 있고, 거기서는 나름대로 이성애자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견눈질을 할 수 있지만, 그 안에서는 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자체 내부적인 어떤 관리와 자율적인 어떤 민주주의 훈련이나 이런 것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전에 민선노래도 그랬던 것처럼 거리들을 우리가 자율관리하겠다라고 했을 때 과연 그 밑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경찰보다는 기둥소방을 믿는 게 이런 세계에서는 예전부터 큰 흐름이거든요. 경찰처럼 합법적으로 와서 돈도 뜯어가면서 이 괴롭히는 것보다는 나의 마음도 풀어주고 보고도 해주면서 돈을 뜯어가는 기둥소방이 더 나았다는 거죠. 저 가다는 원시사회주의라는 이런 표현을 썼었어요. 그러니까 정년의 여성과 가장 밑바닥에서 힘을 써주면서 배우해주는. 사실 경찰이 그걸 해줘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저는 이 성노동의 측면과 소수자의 측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 뭐 성노동자의 측면은 노동 그렇게 이미 규정했을 바에는 노동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파고 들어가 주십시오. 이런 요청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소수자의 측면도 분명히 있는데, 이 소수자 측면과 관련해서는 이제 비소수자들이 일단 문을 여는 것 자체가 1차적으로 있지만, 소수자들 자체에 대해서 자신들이 독특한 영광을 가지고 있다는 걸 주장해서 자기들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운동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쨌든 여전히 이 즐겁게 일하자 주의인데, 이 즐겁게 일하는 성노동을 비난한다는 것은 아마 큰 오해를 받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소개하자면 이런 성문제나 이런 것들과 좀 더 열린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제가 막 탐색을 하다 보니까 이 원시 공산주의자 중에, 아니 원시 공상적 사회주의자라고는 프리에라는 사람이 그런 생각을 했더라고요. 아주 200년 전에 그런 그림이 그려졌어요. 근데 그 책이 그 제자들이 무서워서 출판을 못하고 있다가 67년 이후에 출판한 책이 있거든요. 우리말로 이제 사랑의 신세계라는 건데, 거기에는 다양한 형태의 성과 관련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난 죽어도 섹스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꼬이거든요. 산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하라고 집단들이 하든. 근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목사, 신부가 되어가지고 세상에 대해서 성섹스를 하지 말아라 하는 게 현실이니까 문제라는 거죠. 또 그 중에 80명은 다 띠리띠리 짝을 지어서 이렇게 이성적인 섹스를 하고 돌아가는 상당히. 그러나 또 5명은 남남 여인끼리 짝짓기를 해서 막 하고, 또 5명은 집단 섹스를 막 하고, 또 일부의 5명은 남들에게 섹스를 막 제공하면서 돈 받는 걸 하는 그 멋있는 여성들이 있고, 이런 다양한 형태의 성적 그 향유를 하는 사람들이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그려냈어요, 그 사람들이. 약간 이 꿈을 그리는 거니까 거기까지는 갈 수 없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그 사랑이 넘치는 영화인데, 이 사랑을 좀 아까 발표에서 얘기하셨는데, 저도 약간 여기서 공상주의로 하는 건데, 좌파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다가 맨날 욕먹습니다. 이상한 놈이야. 이상한 년이라고 해줬으면 그렇게 말을 못합니다. 거기서 그게 나올 수 없는 말인데. 그러니까 저는 여성들끼리 하고 싶어 하는데 사람들이 취급을 안 해요. 하여튼, 그래서 제가 좀 헷갈렸는데, 제가 주장하려고 하는 건 욕망이라는 측면을 앞으로는 분명히 관심을 가지시고 해주시면 훨씬 이 지지 모임이 같이 하시는 네, 저는 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해왔던 게 사실은 욕망에 대한 주장을 계속 해오고 있어요. 소수자 연구를 하면서 가장 큰 게 욕망이라는 문제에서 근데 이 욕망이 불결하고 더럽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꺼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겉으로는 이러다가 뒤로 돌아서면 성매매에서 비난하는 사람, 강하게 비난하는 사람일수록 돌아서면 찾습니다. 저처럼 비난 못하는 사람은 돌아서서도 못 찾거든요. 꼭 그게 굉장히 그 이중적인 게 한쪽이 강하면 분명히 그게 미친 상황에서는 다른 쪽으로 출근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쉽게 넘나들지 못하니까, 편하게 접근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자꾸 특수한 소수자들을 만들어놓고 숨긴 채로 이렇게 하는 건데, 하여튼 많이 해줬습니다. 그 다음 운동과 관련해서는 저는 이 막달라베니 집 활동에 사실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거는 성매매, 탈성매매의 관점을 강하게 가지고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현장의 여성들과 같이 하면서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권리 지지 모임이 약한 측면이 그게 아닙니까? 왜냐면 이 당사자들이 스스로 이 변형자가 되어서 옆에 사람들을 뭐 이렇게 하는 동료들이라든가 그 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여성들도
스스로 자신들만 하는 게 아니라 포주들과 자기의 자녀와 포주의 자녀를 같은 이 공부방에서 이렇게 공부시키는 그런 상황까지 만들어내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저는 탈성매매나 성매매 반대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해왔던 그동안의 그 조직들 중에서 이 현장 기반을 가지고 있는 그 안에 좀 뭔가 탈성매매 쪽으로만 가지 말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걸 이렇게 확산해 가는 게 필요한데 아마 지지 모임은 그쪽으로 가기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좀 그쪽하고 뭔가라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감히.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